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가 쓴 책인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널리 읽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천하는 거의 넘버원 책이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느끼는 게 이 책은 일에 몰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경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인생책이 될 수도 있는, 이 책의 광고에 보면 또 많은 유명 인사들이 나의 인생책이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책은 오직 그 열정페이만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책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산업화, 고속 성장을 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화, 고속 성장을 할 때 무수히 많은 그런 현장의 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책에서 묘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다소 과하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 전체를 다 우리가 100% 순도 높게 받아들이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나에게 적용 가능한 것들을 채집하겠다 그런 관점이니까 책 전체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것 없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철학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꼭 이 책을 읽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에 대해서는 살아가면서 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일이라는 거는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인데 일에 관해서 나의 철학,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립해 보지 않는다, 이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이제 일의 철학을 정립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고, 또 일의 의미, 자기 실현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소도구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실현을 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궁극의 삶의 목적, 그런 것들을 일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행복의 도구가 되죠. 우리 행복에 관련된 여러 책들 살펴보고 있는데 나의 강점, 그리고 좋아하는 일,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몰입하는 것, 이 몰입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책의 저자도 자기 일에 몰입하는 것의 행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칙센트미야이 박사의 몰입이라는 책 몇 번을 참고를 해봤잖아요. 일은 최고의 행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일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가 일찍 죽게 된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슬픔을 도무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에 몰입함으로써, 그러니까 일이 좋아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각의 공간에 늘 괴로움만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함으로써 다른 것으로 이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내 뇌리에 남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이제 채워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일은 필요악이다. 그러니까 안 하면 좋은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들로 인해서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돈 버는 게 어디 쉽냐?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냐? 기타 등등 해서 마치 일이라는 것은 힘들고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일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는 거죠.
늘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남발하는 그런 언어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의 힘, 저자의 책 속의 내용인데 저자가 이제 불행이 잇따라 다가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실패하고 대학도 실패하고 그래서 지방대 가고 졸업할 때 일본의 또 최악의 불경기가 닥쳐서 취업도 힘들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간신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하자마자 거의 회사가 망해가는, 월급도 제때 안 나오는, 동기들은 다 떠나가고 또 나만 홀로 남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삶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깜깜한 암흑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을 비관하게 되죠.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또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악순환의 이제 쳇바퀴를 돌게 되는데, 저자가 그 상황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회사를 벗어나는 게 길인 것 같은데 벗어나려고 해도 집안의 반대로 가지 못하고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년도 안 된 직장을 그만둔다는 걸 용납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금 내가 하는 일, 바로 이 순간에 이 일에 전념을 하자. 내 생각과 에너지를 몰입을 하자.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운명에 대한 원망, 비관 이런 것들만 생기니까. 그래서 일에 전념하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랬더니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저자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몰입을 하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게 되고 의욕이 샘솟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일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저자가 이야기하는 일의 힘입니다. 좋아하는 일, 좋아하게 된 일. 저자가 이제 연구에 몰입을 하면서 그 연구 대상이 파인 세라믹인데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했던 거하고도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너무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파인 세라믹 연구에 목숨을 바쳐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천직이라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좋아하는 일을 알게 되는 것, 이것도 어렵지만 좋아하는 일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좋아하는 분야를 미리 알고 그걸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꼴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좋아하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좋지만 그런 확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을 좋아할 수 있도록 끝없이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과 같이 이렇게 그 연구에 목숨을 바쳐도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천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의 터닝 포인트. 이 책의 저자는 기업을 창업을 해서 CEO로 운영을 해왔지만 분야를 정확히 구분을 하려면 연구직 일을 해온 그런 분이에요. 여러 연구를 시도하고 그런 과정들이 아주 재미있게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신과 이제 자신의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를 해도 도저히 답이 없다. 절망스러운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더 이상은 해볼 수도 없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일의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망까지 도달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너무나 많은 시도들을 열심히 진행해 왔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할 수 없겠다. 이럴 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거는 신의 도움이다. 우주의 도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차원의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여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이 저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이제 힘들게 노력해서 성공한 경우 많은 분들이 이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절망스럽다면 그때부터 무언가가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바꾸고 조금 더 지속해 보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는 비전문가의 영역, 이런 개념인데 이 저자도 파인 세라믹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공부하면서 연구해서 신제품을 개발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문가로서 시도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기업의 사례라든가 다른 회사 대표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창조라는 것은 문외한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초심자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야에서 많이 공부하고 내가 많이 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미리 규정하는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누가 어떤 제안을 해도 그건 안 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그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심자는 모르기 때문에 모험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는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창조는, 혁신은 비전문가의 영역이다, 내가 그 분야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그 분야를 혁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일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일이라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